75번. 그 75번이 있잖아. 너네가 보통 독해를 하면 필자가 글을 쓸 때 첫 번째 글의 구조를 잡아주지. 도입, 주제, 그 다음번에 부연, 설명, 결론 이런 식으로 보통 글의 구조를 잡아주잖아. 근데 그 구조를 잡아주면서도 보통 안에서 대조군을 끌어줘. 대조군. 그 대조군이 보통은 플러스 마이너스. 잘 들어봐. 플러스 마이너스 아니면 1, 2 또는 원인 결과로 잡아줘. 그런데 그 1, 2가 뭐냐면 우리 읽었던 글 중에 그거 있었어. translation 번역. 어머. 번역은 그러니까 1, 2가 뭐냐면 자, translation 번역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방 안에서 자기 혼자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translation 번역하는 일 맞지? 하지만 번역가도 독자들의 압박을 받는다. 그러니까 혼자서 하는 일이지만 사실 둘, 셋, 넷 이상의 그런 생각들이 함께 공동으로 되는 작업이다. 이런 게 1, 2의 대조군이거든. 이해됐지?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요 대조군이 나와. 뭐냐면 선후관계. 그래서 소위 말하기에 방향성에 대한 대조군이 나오거든. 얘가 그거에 대한 글이야. 적을 거 없어. 더 적을 거 없어. 방향성에 대한 글이야. 보통 대조군이 뭐라고? 방향성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인과관계 원인 결과 그리고 얘를 우리가 선후관계를 보통 이제 방향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1, 2 요런 것들이 대조군으로 많이 잡히거든. 자 가보자. 우리가 요 문장을 읽어보면 지금 내가 항상 얘기했어. 빈칸 문장부터 먼저 읽으라고. So 그래서가 나오지.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데? 결론이 될 거야. 근데 rather than이 나오잖아. 뭐뭐라기보다는 이라고 나왔어. 대조군이야. 뭐뭐라기보다는 뭐야? 나는 너를 좋아해. 걔보다는. 맞지? 그래서 see the hand of the past always shaping the future. 끝. See the hand of the past. 과거의 손길이 미래를 적지 마라. 형성한다. 다시 할게. 과거의 손길이 어디에 미래를 형성하는 데에 영향을 미친다. 미래를 형성한다. 라기보다는 주제가 뭔데? It can be seen in reverse. 반대로 보여진대요. 그럼 이 글의 주제가 바로 뭐다? 이게 주제인 거야. 알아들었니? 반대로 보여진다. 그리고 나서 잘 보면 with라는 전치사 뒤에 명사가 나오고 여기가 삽입이 나오고 being이 나오니까 with 분사구문이야. 과거가 뭐뭐 하면서. 그러면 with 분사구문에는 안에 나오는 이 주어의 개념 과거가 뭐 하는지를 봐야 돼. 과거가 뭘 한다고? 미래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된 것 같아? 이렇게 따라왔니 지금? 정답 1번. 미래에 대한 지향성에 의해서 형성되면서 과거가.
정답이 이 안에서 다 찾아버렸지.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 글을 읽을 줄 안다면 문제 푸는 건 어렵지가 않았어. 근데 처음부터 읽어볼게. despite가 나왔지. 양보의 부사구야. 아까 했던 거지. 양보의 부사절 부사구 왜 쓴다 그랬지? 주절 강조. 그래서 the difference 어떤 차이에도 불구하고 between the past and the future 과거와 미래 사이 즉 between what has happened 이미 발생한 것과 다가올 것 what is to come 다가올 것 사이에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끝. It can be suggested that 대디하라고 주장되어집니다. 우리의 과거에 대한 감각이 항상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영향을 받는다고요. 뭐에 의해서? 미래의 관점에 의해서. 과거가 미래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보통은 과거가 미래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 않아? 과거에 어떠한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미래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얘는 반대로 쓴 거라고. 미래에 대한 관점에 의해서 과거가 영향을 받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가 나오죠? 혁신가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요렇게까지가 주제가 되는 거고 혁신가들이 지금 부연 설명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시 부연 설명. 자, 혁신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읽어볼게요. 혁신가들은요, 항상 look to the past, 과거를 보아왔습니다. 과거를 봐왔대. 왜? To frame, 형성하기 위해서 그들의 미래의 cause라는 뜻 알아두세요. 대의입니다. 이 단어 외우세요. 꽤 자주 나옵니다. 너네가 알고 있는 cause는 원인이잖아. 맞지? 근데 cause가 대의 명분 할 때 큰 뜻, 대의 로도 매우 자주 나옵니다. 미래의 대의를 형성하기 위해서 과거를 봐왔답니다. 과거를 왜 봤다고? 미래를 형성하기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과거를 봤으니까 포인트가 어디 있는 건데? 미래에 있는 거라고. 미래를 형성하기 위해서 과거를 보호한 거라고. as is 유사관계되면서 나왔지. 맞아? as is 뭐처럼? 풍부하게 묘사되는 것처럼. 뭐에 의해서? examples from A to B. 민족주의에서부터 공산주의까지의 예시들에 의해서 풍부하게 묘사되는 것처럼. The future, 미래가 항상 보여져 왔다고. 뭐로써? Variously, 아주 다양하게도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복구로 보여진 거라고. 두 번째, 이미 확립된 것에 대한 복제로 보여줘 왔어. 또는 뭐로 보여줘 왔어? 오래전에 사라진 영웅들의 시대에 의해서 물려져 왔던 모델로 보여줘 왔다고. 그러니까 여기 나온 내용들은 지금 반대의 내용들이야. 사실은 미래가 뭘로 보여줘 왔는데 지금까지는 쭉 뭘로? 잃어버린 시간이 복구되면 그게 미래야. 잃어버린 시간, 과거지. 과거가 복구되면 그게 미래인 거야. 그러니까 과거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라고 지금은. 그리고 이미 확립된 것에 대한 복제가 미래야. 그리고 영웅적인 시대에 의해서 물려받은 모델이 바로 미래야 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까지 전부 다 무슨 내용인데 사실은 과거가 중요하다는 얘기야. 근데 있잖아, 요게 역접이 하나 들어갔으면 좀 더 예뻤을 것 같아. 솔직히 The writing of history, 역사의 그 글쓰기는
기반하고 있다고. 어디에? 동시대의 사람들. 여기에서 말하는 건 과거의 사람들이야. 동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미래의 결과를 설명하거나 이해하는 것에 기반하고 있다고. 잠깐만. 뭐라고? 역사의 글쓰기라는 거는 뭐를 기반으로 한다고?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글을 쓸 건데, 사도세자가 죽었대. 그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건데, 미래의 결과를 설명하는 것에 기반을 두고 있는 거라고. 미래를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이런 거 해보자. 이모 씨가 4대강 사업을 했지. 맞지? 근데 이모 씨가 4대강 사업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 맞아? 망했잖아. 맞지? 녹조현상 일어나고 망했다고. 그치? 자, 그런데 망했다고. 근데 다음 대통령이 만약에 4대강 사업을 계속 이어가려고 해. 오케이? 그러면 이 4대강 사업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 이모 씨가 시간이 더 많았더라면 우리는 그 4대강 사업이 굉장히 성공적이었을 거야. 그래서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거라고. 그런데 미래의 대통령이 만약에 이 4대강 사업을 할 생각이 없어. 그럼 얘를 뭐라고 할까? 나빴다라고 얘기할 거야. 이해되겠나 지금?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미래의 결과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에 기반해서 역사를 쓸 거라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지금? 자, 여기 줄칠게. since, 왜냐하면 역사가들이 이익을 얻었거든. 뭐로부터? 과거의 통찰력으로부터. 그리고 과거가 짜잔, 요거 외워라. nothing more than 뭐뭐에 지나지 않는. 외워라. 이거는 단지 뭐뭐에 지나지 않는. 과거가 단지 미래의 축적. That are now our past. 이거 요 부분 보려고, 요 부분 이해하려 그러면, 이렇게 보면 돼. 대과거, 과거, 현재. 이렇게 세 개의 시제로 나눠. 현재 우리의 과거인 미래의 축적. 이 사람들에게는 여기가 미래지. 이 사람들한테는 과거지. 현재 우리의 과거에 지나지 않는 그 사람들의 미래의 축적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야. 과거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과거가 대단해, 안 대단해? 안 대단하다니까? 단지 미래의 축적에 불과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과거라는 건. 그러니까 결국에 과거는 일종의 하찮은 것이 돼버리니까 결국에 과거의 손길이 미래를 형성한다라고 보기보다는 우리는 반대로 본다라는 거지. 뭐한 채로? 과거가 그것을 이해한다라는 점에서 과거가 뭐한다? 미래에 대한 우리의 방향성에 의해서 형성되어진다라는 거야. 요 안에 사실 이 부연 설명들보다 얘가 더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뭐다? 우리의 과거에 대한 관점이 미래의 관점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과거가 미래에 대한 방향성에 의해서 shaped, 형성되어진다, 영향을 받는다. 넘어가도 됩니까? 된 것 같아요. 자, 넘어간다. 보기 다른 거 안 읽어줘도 되지? 넘어갈게. 자, 74번. 요런 것들이 이제 나머지는 다 쉬웠어. 쟤만 좀 어려웠고. 자, so, 그래서 the visceral feeling, 요거는 이제 밑에 적혀있다. 본능적인 감각. we get, 얘들아 집중해라. 나 이거 다 안 읽을 거야. we get in the pit of our stomach. 우리의, 얘는 pit이라는 단어는 원래 구덩이를 의미하거든. 작은 구덩이.
그러니까 굳이 이거 해석 안 해도 돼. 우리의 위의 구덩이, 그러니까 우리의 뱃속에 있는, 뱃속에서 우리가 가지는 그런 본능적인 감각과 그리고 긴장감은, 우리가 느끼는 긴장감은 무엇이다? 본능적인 감각, 직감은 무엇인가? 이거 알아도 너네 이거 되게 어릴 때 배웠는데 Butterflies in my stomach. 들어본 적 없니? Butterflies in my stomach. 들어본 적 없어? 나 이거 되게 어릴 때 배웠는데. 초조하다야. 초조하다라는 표현이 Butterflies in my stomach. 내 뱃속에 나비, 속이 니글니글. 속이 니글니글거리는 거야. 긴장감, 불안감이라는 뜻이야. Butterfly가. 아 미안해, 지금 이제 한 달 넘게 동안 이제 수업이 좀 길어지니까 목이 가. 괜찮아. 설 때 쉬고 오면 또 목 괜찮아질 거야. 자 갑니다. 그래서 직감이 뭔데 결국에? 우리가 느끼는 그 본능적인 감각, 직감이 뭔데? 멀리서 한번 잠깐 볼까? 얘 안 보이니? 뭐가 보이니 얘들아? 부연 설명. 맞지? 유명인. 심리학자 나오지. 그러니까 우리의 주제는 여기가 답이 될 거란 말이야. 근데 읽어보자. We might think that. 자, 우리는 아마도 생각할지도 몰라. 얘들아, 여기서 느껴라. 우리는 아마도 뭐뭐라고 생각할지도 몰라. 그러면 데디아가 주제일까 아닐까? 아니야. 그치? 일반적 사고야. 일반적 사고는 주제가 아니야. 우리의 gut instinct, 그 직감이, 요것도 좀 적어둬라 얘들아. gut라는 단어 좀 적어놔라. gut의 뜻이 뭐냐면 배짱, 용기, 그리고 내상. 됐어? 외워놔라. 그러니까 gut가 내 뱃속에 있는 거거든. 내장 같은 거. 근데 그 내장 뱃속에서부터 뭐가 나오는데 나의 배짱, 용기가 나온다. 이런 의미로 같이 외워버리면 될 것 같아. 밑에는 이렇게 다 안 적혀있잖아. 지금 밑에는 직감, 창자 이렇게만 적혀있지. 근데 이렇게 같이 외워줘야 돼. 다 나온다. 우리의 배짱은, 우리의 직감은 단지 내면의 감각이다 라고 생각할지도 몰라. 내면의 감각이 뭐야? 즉 a secret, 비밀스러운 내면의 목소리다 라고 생각할지도 몰라. 그러나 끝! 사실 그것은 형성되어지는 거야. 뭐에 의해서? Something visible around us. 우리 주변에 보여지는 것에 대한, 우리 주변에서 보여지는 어떠한 것에 대한 인식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라고. 외부적인 거라는 거죠. Such as 뭐와 같은 facial expression, 얼굴 표정이나 visual inconsistency, 시각적
불일치와 같은. 근데 시각적 불일치가 뭐냐면 얘들아 요 단어는 꼭 외워라. fleeting의 뜻은 떠다니는 이라는 뜻이야. 떠다니는 이라는 말이 뭐냐면 일시적인, 순간적인, 사라지는 이런 뜻이야. 어떤 느낌 알겠나?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랄까 공중에 연기가 떠다녀. 그 연기가 떠다니면 어떻게 돼? 좀 있으면 쑥 사라져 버리지. 맞아? 그게 플리팅이야. 공중에 떠다니는 훅 사라지는 일시적인. 그래서 보통 얘를 동의어로 우리가 temporal이라고 봐. So fleeting that. so 대꾸문 나왔다. 너무나도 일시적이어서 종종 we 봐라. 얘도 그렇잖아. 얘도 봐. often이 여기 있잖아. 맞지? 그러니까 막 쓴다니까 얘네들을. 자, 종종 우리가 are not aware.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야. 뭐를? 데디아를.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렸다라는 것을 심지어 깨닫지도 못하는 그러한 시각적 불일치 또는 얼굴 표정과 같은 우리 주변에 보이는 것에 대한 인식 때문에 직감이 나타나는 거라고. 됐어? 직감. 왠지 이럴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내면에서부터 오는 것 같단 말이지. 근데 그게 아니래. 뭔가 잠깐 본 것 때문에 뭔가가 직감이 나타나는 거래. 심리학자들은요. 인지적 처리 시스템의 결과이다. 인지적으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직감이 온 거라고. 됐니? 그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인지적인 게 결국에는 위에 나왔던 비주얼인 거지. 시각적인 거. 넘어가도 되죠? 가죠? 넘어갑니다. 필요하면 얘기하라 다 읽어줄게. 자, 273번. 얘도 좀 쉬워. 자, thus. 그래서 너네가 잘 보면 있잖아. 이런 1, 2등급 문제들은 이런 경우가 많다. 빈칸 문장에 얘가 들어가는 게 많아. 그럼 보통 주제에 반대인 거지. hard, impossible, 이런 단어들 있지. 그런 게 들어가면 주제에 반대가 되는 거잖아. 해보자. 자, 아무튼 웨버의 로우는요. 웨버의 법칙은 의미합니다. 데디아를요. It is hard to distinguish between two samples. 밑에 보자. 전부 다 새로운 절이 시작되죠. If, as long as, when, where 만 새로운 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샘플들을 구별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걸 의미한대요. 그러면 두 개의 샘플을 구별하기 어려운 때 또는 조건. if 만약 뭐뭐 한다면 as long as 뭐뭐 하는 한 as 뭐뭐 할 때 뭐뭐 할 때 뭐뭐 하는 곳에서 전부 다 어떠한 때 조건. 두 개의 샘플을 언제 구분하기가 어려운가만 찾으면 돼요. 굉장히 쉽습니다. 웨버의 법칙은 관련되어 있습니다. concerns 뭐와 perception of difference between two stimuli 두 개의 자극 사이에서의 차이를 인식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대요. 두 개의 자극 사이에서의 차이를 인식한다. 두 개의 샘플 사이에서 구분하는 것이 어렵다. 그러면 웨이버의 법칙은 두 개를 구분하는 건데 구분하는 게 어려운 경우만 찾으면 되는 것 같아. It suggests that 그것은 보여준대요. 가주어 진주어 We might not be able to detect 우리가 not able to detect 감지할 수 없다고요. 구별할 수 없다고 구분하기 어렵다고 1mm의 차이를 구별하기가 어렵대요. 언제 정답 언제 우리가
466mm랑 467mm의 선을 바라볼 때 1mm의 차이를 알아차리기 어렵대. 이게 뭔 소린데? 고맙게도 바로 뒤에 벗이 때려지지. 그러나 우리는 감지할 수 있대요. 1mm의 차이를. 언제? 우리가 비교할 때. 우리가 2mm 길이와 3mm 길이를 비교할 때요. 도와줘 얘들아. 뭐가 보이니? 예시가 아니라 또 다른 예시. 또 다른 예시. 또 다른 예시라는 말은 여기가 예시 1번, 이제부터 예시 2번이 나오는 거지. 그럼 예시 1번에서 예시 1번이 끝났다라는 말은 예시 1번만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얘기야. 언제는 비교할 수 있어? 언제는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 2, 3mm일 때는. 근데 466이랑 467일 때는 구분할 수가 없대. 1mm의 차이를.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뭔데? 두 개의 샘플을 구별하기 어려울 때. 그게 언젠데? 2, 3mm가 아니라 466, 477일 때. 466과 467일 때. 그 둘의 차이가 뭔데? 그 측정 단위가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을 때.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았니? 466, 467 미리미리. 나 정확하잖아. 그러니까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은 건 아니야. 뭐 하는 한 보스 둘 다가 인간의 측정과 판단에 의존할 때. 그러니까 인간이 측정하면은 부정확하고 기계가 측정하면 좋다. 아니잖아. 그 연구자의 관찰 방법이 little variation, 차이가 거의 없을 때. little은 부정이라 그랬지 내가. 차이가 거의 없을 때. 야, 그러니까 연구자의 관찰 방법이야? 관찰 방법이 나왔어? 안 나왔지? 안 나왔어 애초에가. 자극의 다른 범주에 속해 있을 때. 다른 범주야? 466mm랑 467mm가 범주가 달라? 아니잖아. 그 범주가 더 크거나 더 강력한 수준일 때 자극이. 그 위에 나왔던 예시가 뭐였니? 그 샘플들이 더 클 때. 2, 3일 때는 구분을 못해. 466, 477일 때는 2, 3일 때는 구분을 해. 466, 477일 때는 구분 못해. 그 둘의 차이가 뭔데? 숫자가 크다. 끝. 됐나요? 겁나 쉽죠? 요거 다 똑같은 거야 이거. Another 예시 조금만 더 읽어줄게. 이러한 원칙에 대한 또 다른 예시는 바로 데디안인데요. 우리가 감지할 수 있다라는 거야. 하나의 캔들을. 언제? 그것이 lit, 불이 켜질 때. 그렇지 않으면 어두운 방에서. 불이 없는 곳에 초를 한 개 갖다 놨어. 그러면 초 한 개를 우리가 알아차리기 쉽겠지. 그러나 when one candle, 한 개의 초가 켜져 있을 때 방 안에 100개의 초가 이미 타고 있는 그 방에, 그럼 우리는 알아차릴 수 없잖아. 됐니? 그러니까 이미 100개의 초가 있는 방 안에 한 개를 더 갖다 놔. 그럼 우리가 한 개가 더 늘어났다는 걸 인지할 수 없다고. 샘플들이 더 클 때가 위의 예시. 방금 우리가 읽은 게 더 강한 수준일 때. 샘플이 더 강하잖아 지금. 100개가 있을 때랑 0개가 있을 때랑 차이가 많이 나잖아. 끝. 넘어갑니다. 마지막 32번 72번. 조금만 집중하자. 오늘 요지문하고 끝낼게. 콜? 싫으면 얘기해. 박수 치지 마.
싫으면 얘기해. 나는 충분히 더 수업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 아니야. 알았어. 영화 끝낼 테니까. 영화 끝낼 테니까 집중. 집중. 씨. 애들 갑자기 얼굴 표정 좋아졌어. 이씨. 자, 이거 얼마 안 걸린다. 이거 얼마 안 걸린다. 자. when 잠깐만 빈칸 문장 이거 엄청 쉬워. 자, for a virtual world 가상의 세계가 또 뭐 보고 있니? 넌 69번 보는 거 같아서. 자, 요거는 이제 너네가 조금 익숙해졌으면 좋겠다. 요렇게 끊으면 주어 동사잖아. 요 부분 해석 어떻게 할 거야? 좀 익숙해지면 좋겠는데. 의미상의 주어 to 부정사. 많이 봤지? 나랑 하는 동안에도 꽤 많이 봤어. 이제 그래 이런 거 좀 익숙해져라 이제. 가상의 세계가 to provide 제공하기 위해서 지속적이고 넓은 범위의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서 참가자들은 뭐뭐 해야만 합니다. 그럼 빈칸에 들어갈 말은 잘 생각하고 말해. 잘 생각하고 말해. 대학을 가기 위해서 to 부정사의 부사적용법이다. 대학을 가기 위해서 끊고 공부를 열심히 한다. to 부정사의 부사적용법.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한다. to 부정사랑 주절이랑 둘 중에 뭐가 원인이야? 뭐가 선이야? 뭐가 후야? 뭐가 결과야? 대학교에 가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한다. 그게 뭔데? 원, 인, 선, 땡. 너네가 무슨 말인지 알아? 이렇게 가지. 공부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라는 동기부여가 되면 공부를 열심히 한다지. 아니야. 그치. 대학을 간다. 두 단어만 보라고. 대학을 간다. 공부를 열심히 한다. 뭐가 먼저야? 그렇지. 공부를 열심히 하면 대학을 가는 거지. 선후 관계. 이해되겠어 지금? 자, 가상의 세계가 넓은 범위의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서 참가자들은 뭐뭐 해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가상의 세계가 넓은 가치를 가지기 위한 조건이 되는 거야. 원인. 됐어? 됐지? 그러면 내가 그랬어. 빈칸 문장이 아래쪽에 있을 때 바로 밑에 한 문장이 더 있잖아. 그럼 얘는 중요할 거라고. When that threshold, 그 기준점이 도달되면 심리학적인 가치가 넓은 범위의 사회적 가치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끊으면 얘가 결과지. 맞아? 그 기준점에 도달하면 가치가 넓어질 것이다. 그러면 끊으면 여기가 조건이지. 그러니까 결국에 이거에 대한 답이 이거란 말이야. 근데 문제를 풀 수가 없어. 왜? 대명사를 써버렸거든. 지시 형용사. 그 기준점에 도달하면. 그럼 여기 들어갈 말이 뭔데? 그 기준점이야. 그 기준점이 뭔지를 찾아야 돼. 됐니? 엄청 쉽거든. 자, 근데 이거 하나만 적어줘라 얘들아. threshold의 원래 기본 뜻이 뭐냐면 문지방이야. 외워놔. 문지방. 문턱. 문지방. 문턱.
그런데 그 단어가 왜 자, 근데 봐봐라. 문지방이라 그랬지. 너네 집에 봐봐. 너네 집에 문을 딱 열었어. 문턱을 딱 넘는 순간 너네 집. 넘기 전은 복도. 됐어? 그래서 threshold가 문지방 문턱이라는 뜻인데 걔가 기준점으로 해석이 되는 거야. 된 거 같죠? 자, 가자. Scholars of Myth. 신화의 학자들은 have long argued. 오랫동안 주장해 왔습니다. 데디아를요. Myth. 신화가 gives structure and meaning. 신화가 구조와 의미를 준다고 인간의 삶에. 그 의미가 증폭되어진대요. 언제 신화가 evolves into a world. 세상으로 뻗어나갈 때요. 세상으로 진화할 때요. 얘들아, 지금 이 문장의 소재가 뭐야? 신화지. 다음 문장에서부터 스캔해 보세요. 신화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리고 하나 더 봐. 뒤에서 소재가 가상의 세계로 바뀌었지. 맞나? 그러면 물어보자. 가상의 세계가 상위 카테고리일까? 신화가 상위 카테고리일까? 그렇지, 가상세계지. 가상세계 안에 종류가 신화도 있고 뭐 게임도 있고 맞지? 종류가 많잖아. 그러면 여기서 한번 카테고리가 떨어지는 지점인 거야. 카테고리가 바뀌어. 그러면 여기가 결국에 뭐가 된다? 도입이 되는 거야. 신화에 대한 이야기로 흥미 유발을 한 거야. 그러면 뒤에서 주제가 나올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 보이니? 도와줘. 도와줘. 내가 설마 고려하다를 묻는 건 아니겠지. 도와줘. 예시. 가르쳐줬지. consider, think, guess, 뭐 suppose 이런 애들이 명령문으로 나오면 예시라고. 그러면 끊었지. 주제가 어딜까? 여기가 주제겠네. 이제 조금 좀 더 와닿지? 처음보다는 조금 더 와닿지 지금? 맞지? 자, 읽고 끝내겠습니다. 처음부터 읽어줄게. Scholars of Myth, 신화의 학자들은요, have long argued, 오랫동안 주장해 왔습니다. 뭐를요? 신화가 gives structure and meaning to human life, 인간의 삶에 구조와 의미를 준다고. 그리고 그 의미가 증폭되어진대요. 언제? 신화가 우리의 세상으로 진화할 때. Virtual world's ability to fulfill needs. fulfill의 뜻이 뭔데? 충족시키다. satisfy. 그래서 needs, 요구를 충족시킬 가상세계의 능력은 성장한대. 언제? 많은 사람들이 그 세상을 믿을 때. 반대로 너무 고맙지 않아? 대조군 나오잖아. 그럼 요 두 개 딱 비교하면 게임 끝난다니까. 반대로 가상의 세상은 cannot be long sustained. 오랫동안 지속될 수 없는 거라고. sustain, 지속하다. 뭐에 의해서? 단지 소수의 추종자들에 의해서. 두 개 차이가 뭔데? 그렇지. 많은 사람과 소수의 사람. 사람이 적으면 지속되지 못하고 사람이 많으면 지속된다. 성장한다. 야, 도입에서 주제문으로 넘어오는 지점에서 반전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이 도입부도 흥미 유발을 하면서 똑같은 내용을 끌어온 거야. 도입부에서 주제 어딨니? 도입부 안에 주제가 들어있어. 신화가 세상으로 진화. 신화가 우리끼리의 신화가 아니라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다수의 많은 사람. 정답은 1번. 사회라고 여겨질 만큼 충분히 큰 집단이면. 됐나? 됐어? 나 이거 해석을 봤니? 이 부분 large enough group 이거 해석을 봤어? enough지. enough가 large를 꾸미는 거야. 충분히 큰 집단. enough가 부사로 쓰이면 뒤에서 앞으로 꾸민다고 했잖아. 맞지? 그리고 여기서 사회라는 단어를 너네가 알았으면 좋겠어. 영어에서 요까지 끝이다. 진짜 끝이다. 진짜 끝이다. 여기에 영어에서 있잖아. 사회라는 단어를 좀 알아주면 좋아. 얘들아, 사회의 정의가 뭔데? 공동체. 맞아, 공동체. 내가 지금 하는 말 잘 들어. society. 영어에서 사회를 어떻게 진짜 많이 쓰냐면, 내가 집에서 혼자 피아노를 쳐. 사회적 활동이니? 아니지. 내가 똑같이 피아노를 쳐. 너네들 앞에서. 사회적 활동이지. 사회적 활동이 뭔데? 타인의 존재. 좀 이해된 것 같아? 요 정도로 좀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놔라. 그럼 이 소사이어티라는 나라가 보일 거다. 그래서 하나의 큰 사회라고 여겨질 만큼 하나의 사회라고 여겨질 만큼 커야 한다고. 됐습니까? 여기 나온 내용이 이런 거야. 10명의 사람들이 9명, 10명의 사람이 같이 모여가지고 지들끼리 게임을 해. 겁나 재밌대. 근데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인정해주니? 니들끼리 규칙 정해가지고 니들끼리 게임을 하고 있다고. 야, 그거 멋진 게임이라고 인정해? 안 하잖아. 하지만 올림픽 게임은 전부 다 인정하지. 왜?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 게임의 규칙을 인정하니. 끝. 된 것 같아요?